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내는 그런 2000년 된 비밀이 있다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경지에 이르는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인 두 가지 길, 바로 장자의 도와 공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요, 항상 아주 놀라운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자,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3개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기왕자라는 사람이 북공사라는 인물의 업적을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고작 3개월 만에 심지어 사람들한테 세금까지 거두면서 해냈는데 불평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건 뭐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죠. 이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의 중심에는 북궁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군주로부터 거대한 의뢰용 종을 만들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받은 관료였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일단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과제인데 시간은 딱 3개월. 게다가 돈이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특별세까지 걷어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네, 민중의 저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당연히 경기왕자는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을 쓴 겁니까? 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런데 북궁사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를 경지에 이르는 첫 번째 길로 안내하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비직관적인 아주 깊은 도가적인 접근법이에요. 북궁사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비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순일, 말 그대로 순수한 하나됨이라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막 복잡한 기교나 꼼수를 부리려는 유혹을 싹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이 일의 본질, 그 하나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단순함, 그걸 지키는 게 바로 순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빼는 과정인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인위적인 기술이나 습관, 자아를 계속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조각하지 않은 통나무 같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가 막 머리를 싸매고 밤새 전략을 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이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같은 의심이나 계산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냥 순수한 흐름의 상태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정점이 바로 이겁니다. 황홀함. 말 그대로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예요. 나와 내가 하는 일이 만장이 하나가 돼서 나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 이게 바로 도가적인 길의 끝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경지에 이르는 철학, 정말 강력하죠? 그런데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또 다른 위대한 전통에서는요, 완전히 180도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전 중용을 통해서 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체험으로써 어떻게 경지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가의 길이 비움이었다면 유가의 길은 정반대예요. 진리, 지식, 올바른 원칙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치열하고 의식적인 노력의 길이에요. 널리 배우고, 깊이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선한 것을 딱 선택하면 그걸 놓치지 않고 굳게 붙잡는 거죠.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리듯이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평범한 노력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법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보죠. 이 표를 보면 두 길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은 자기를 비우고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자기를 채워서 세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목표도 달라요. 한쪽은 세상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걸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키워내고 변화시키려고 하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힘도 한쪽은 빠르고 효율적인 간결함, 다른 한쪽은 질서를 세우는 경륜이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철학이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정말 다행히도 옛사람들은 우리에게 배와 태양이라는 아주 멋진 비유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장자의 길은요, 마치 물살을 따라 조용히 흘러가는 배와 같아요. 주변과 아무런 갈등이나 마찰 없이 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고 스르륵 목적지에 도착하죠. 반면에 중용의 길은 만물을 길러내는 따뜻한 봄볕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세상에 막 자라나고 번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결국 이 두 길은 모두 경지라고 하는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그 정상에 도달하는 방식은 정말 다르죠. 이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오르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요? 도가적인 사람처럼 배낭에 든 무거운 짐들, 예를 들면 자아, 계획, 집착 같은 것들을 계속 버려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 정상까지 거의 떠오르듯 올라가시겠어요? 아니면 육아적인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완벽하게 내딛고 그 과정에서 다리 근육을 단련해서 마침내 산 그 자체가 된 것처럼 단단하게 정상에 오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음번 거대한 도전을 마주했을 때 당신은 세상과 충돌 없이 고요히 흐르는 텅 빈 배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키워내는 따뜻한 태양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경지의 이름은 당신만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